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사람들에게 야마하라는 회사를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누군가에겐 악기 회사의 이름으로 또 누군가에겐 바이크 회사의 이름으로 만약 이 둘 모두가 아니라면 레저용 보트나 ATV, 모토용품 회사로 다들 야마하라는 회사를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이 모든 사업부는 같은 집안 한 식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악기 회사부터 시작해 그 음악적 기술로 자동차 엔진까지 개발을 해냈던 세계적인 모터사이클 제조사 야마하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마하의 시작. 1851년 일본 기슈에서 태어난 토라쿠스 야마하는 메이지 유신을 겪으며 일찍이 서양 과학과 기술에 매료되어 영국 엔지니어 밑에서 시계 제작도 배우고 더 나아가 의료 장비까지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야마하에게 인생을 바꿀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고장난 오르간을 금손이었던 야마하에게 의뢰하게 되었고 그 오르간을 야마하는 고치게 되면서 사업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오르간을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만든 오르간을 도쿄 예술대학에 납품하기 위해 하코네산도 넘고 250km의 거리를 걸으며 끝내 오르간을 전달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건 단순 오르간의 형태였을 뿐 형편없는 조율로 교수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었고 그 길로 야마하는 한 달 동안 그 대학에서 다양한 음악 이론에 대한 교육을 들으며 그렇게 악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로 만든 야마하의 오르간은 해외에서 온 것만큼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악기 제조업체로서 점점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1887년에는 본격적으로 제조 공장까지 건설해 니폰 각기, 일본 악기라는 이름의 회사를 설립해 오늘날까지 악기, 음향기기, 음원, 반도체 등 점점 사업 범위를 넓히며 세계 최대의 음향 전문 기업이 된 것입니다. 야마하의 또 다른 사업, 야마하 모터 사업부. 토라쿠스 야마하가 사망한 뒤에도 야마하는 변함없이 야마하라는 회사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에는 1937년부터 야마하에서 근무를 했던 카와카미 게니치라는 인물이 야마하를 이끌게 되었죠. 하지만 카와카미 사장은 언제까지나 편하게 옥제만을 이용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며 모터사이클을 디딤돌로 미래 산업을 시작하자는 의지를 내비치며 엔진 개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당시 일본에는 200개가 넘는 모터사이클 브랜드가 존재했기에 악기만 만들던 야마하의 직원들은 과연 모터사이클 개발의 후발주자로서 자신들의 회사가 과연 이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와카미는 독일의 DKW에서 공수해온 바이크를 기반으로 직접 엔진도 조립하고 시운전에도 참여하면서 1955년 결국 야마하의 첫 모터사이클인 YA1을 선보이게 되었고 당시 프레임부터 엔진까지 모두 검은색이었던 다른 제조사들의 모터사이클들과는 다르게 야마하는 젓갈색과 크림색을 채택해 파격적인 등장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YA1은 그 색깔 덕분에 아카톤보 즉 고추잠자리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데 하지만 파격적인 등장과는 정반대로 판매량은 상당히 저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타 제조사들의 바이크는 가격대가 12만엔대를 형성했지만 YA1은 13만 8천엔으로 높은 가격대에 출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카와카미는 품질에서 자신이 있었던 만큼 YA1의 성능을 알리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치게 되었는데 그건 현재의 모든 제조사들이 그렇듯 모터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1955년 야마하는 대리점에서 선출된 12명의 선수들로 당시 일본에서 가장 험난했던 후지산 등반 레이스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카톤보는 독창적인 4단 미션 설계로 인해 고속 코너링과 우월한 핸들링을 발휘하며 첫 출전만에 우승을 하게 되었고 심지어 10위까지 총 7대가 입상해버리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죠. 덕분에 야마하의 수장이었던 카와카미는 기존 악기 사업부인 야마하 외에도 야마하 모터 사업부를 따로 신설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모터스포츠에도 꾸준히 참가하면서 야마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모터사이클 제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터사이클 뿐만 아닌 보트나 여러 발동기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면서 야마하 모터 사업부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그 입지를 더욱 다져나가게 되었죠. 토요타와 야마하가 합작한 천사의 울음 렉서스 LFA. 잠시 이 차량의 배기음을 들어보자면 (2010년에) 등장해 배기음 하나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입증해버린 LFA는 과거 F1에서 들릴 법한 배기 사운드를 가져
모든 슈퍼카들을 통틀어 가장 이상적인 배기음을 내는 차량이 되었는데, 그 출발은 1965년 도요타는 도쿄 모터쇼에서 선보일 스포츠카를 한창 개발하고 있었고, 이때 야마하가 도요타와 기술 협약을 맺으며 공동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차량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은 도요타 크라운의 설계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었고, 야마하는 바이크에서 얻은 고성능 엔진 기술을 2000cc의 크라운 엔진에 모두 쏟아부으며 스포츠카 엔진에 걸맞는 최적의 엔진으로 개조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무난하고 상업적인 차량만 줄곧 만들던 도요타는 148마력의 시속 210km가 넘는 고성능 차량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여기서 야마하는 엔진 외에도 자신들의 기술을 총동원하면서 차량에 들어갈 후드와 트렁크 부분을 자신들의 보트 공장에서 성형한 섬유 광화 플라스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차 내부에서 사용되는 스티어링 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천연 나무가 사용되었기에 갈라짐과 균열이 생기게 되었는데, 여기서 야마하는 목재를 다듬어 악기를 만들던 목공 기술들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냈고, 결국 도쿄 모터쇼에서 도요타와 함께 도요타 2000GT를 선보이게 되었죠. 물론 개발 과정에서 도요타와 야마하가 어느 정도로 업무를 분담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도요타 2000GT는 야마하 2000GT라고 불러야 한다, 도요타는 야마하의 스포츠카를 구입해서 판매한 것에 불과하다는 소리가 나온 만큼 얼마나 야마하의 기술이 투입된 것인지 짐작이 갑니다. 여튼 야마하는 도요타 2000GT 이후에도 도요타 차량에 들어갈 고성능 엔진을 꾸준히 만들어 오면서 1989년에는 거품 경제에 힘입어 지상 최대의 모터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F1에 뛰어들기도 했는데, 이 당시 V8, V10, V12 자이언트 엔진을 F1 팀에 공급하기도 하며 자동차 엔진 경험을 더욱 쌓게 되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2010년에는 도요타와 또다시 손을 잡아 렉서스 LFA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사용된 엔진이 바로 야마하가 F1에서 사용했던 그 엔진이 탑재된 것인데, 여기서 웃긴 사실은 F1에서 사용된 야마하의 엔진은 F1 역사상 가장 최악의 엔진 10위 안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뭔가 살짝씩 다른 야마하의 로고, 야마하의 창업자 도라쿠스 야마하는 최고의 악기를 만들기 위해 한 손에 소리곱새를 들고 날마다 악기들의 튜닝 기술을 익혔다고 하는데, 그 소리곱새를 사용하여 야마하는 회사 로고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 개의 소리곱새는 각각 제조, 마케팅, 기술이라는 의미가 담겨있고, 그 의미가 야마하 모터사업부에도 계승되면서 고객, 사회, 개인이라는 의미가 더 추가되기도 했는데, 사실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야마하의 로고들은 살짝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본래의 야마하 뮤직은 보라색을 브랜드 컬러로 사용해 3개의 소리곱새가 원안에 위치해 있고, 야마하의 M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야마하 모터사업부는 입체적인 형상의 붉은색을 브랜드 컬러로 사용하면서 소리곱새는 원 안이 아닌 원에 걸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야마하의 M이 바닥에 붙여져 있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야마하 모터사이클 국내 수입원인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상인데,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운영하는 야마하 중부 지원센터에는 전 세계적으로 몇 대 남지 않은 야마하의 첫 모터사이클 YA1과 역대 야마하의 전 차종들이 거의 다 전 시장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방문하시면 라운지 무료 이용과 바이크 착석도 가능하다고 하니 바이크를 구매할 고객님들은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도 아직 안 가봤고, 물론 야마하 바이크는 아직 한 번도 사본 적이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